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또 한번 계속 여기는 복습하면서 누적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는 계속 공식이 계속 튀어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전수조사 모집단의 상황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표본을 통해 가지고 모집단을 이제 우리가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갔어.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 뭐였지? 표본이 있어. 자,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여기서 뭘 한다? 추출이라는 걸 한다. 그럼 추출을 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다? 요거. 이게 뭐야? 누구의 크기? 표본의 크기. 다른 반 얘기하는데 N 그러니까 아직도 시행일수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여기는 표본의 크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표본을 하나 이렇게 집합을 만드는 거지, 그치?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 모집단의 상황을 파악할 때 항상 세 가지 세트 메뉴가 있었어. 뭐야?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우리가 요렇게 해서 모분산, 모표준 편차, 모분산, 모평균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본을 하나 만들면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을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안에서 누구도 할 수 있냐면 걔네들의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표본 분산을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표본 표준 편차도 있었던 거지, 그치? 근데 아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얘가 M값하고 바로 1대1로 일치하냐? 아닐 수 있다 얘기했어. 그래서 얘는 이게 M값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라, 왜? 표본 하나 뽑을 때 우리가 모든 애들이 고르게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키 큰 애들만 많이 뽑힐 수도 있고 막 평균에 딱 맞는 애들만 뽑힐 수도 있고, 그치?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끼들 뒤에 가지 말라 했더니 뒤에 가가지고 자,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했어? 저 뒤에 뭐가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걔가 지금 누워있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네한테는 안 보여. 이 왼쪽 구석으로 저 나무 막대기 보이지? 네. 그게 원래 서 있어야 돼. 지금 누워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하나로는 얘를 대표할 수 없지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균을 더구해주는 거죠,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걸 하면 얘가 누구랑 동일하다? 네, 평균과 모평균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가지고 분산, 얘는 누구랑? 분산이랑 연결이 있는데 1대1로 완전히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치?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 그치? 그러면 표본 평균도 누구를 따라가냐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 알겠어요? 되게 당연하게 따라가. 그런데 무슨 얘기를 여기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냐?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야. 근데 정규 분포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이게 아니어도 뭐가 되면? 거기 있어. 114쪽에 제일 밑에. 미안해. 이게 다른 거. 여기. 미안. 115쪽에 노란 박스. 거기 공식 들어있는 박스 보시면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N값이 충분히 크면 N이 뭐였지 아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 표본 평균도 누구를 따라간다? 그냥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그렇게 돼야 사실은 우리가 이 뒤에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가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151쪽에 있는 그 표를 사용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 넘어가지는 거거든. 그런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누구도 있었냐면 여기서 지금 얘기가 하나 빠진 게 그거죠. 이항 분포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건 그 앞에서 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항 분포에서 NP라고 하는 값이 그러니까 충분히 크면 거기도 마찬가지야. 거기는 실객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라. 이거 굉장히 옛날 얘기구나. 갑자기 왜 생각났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 대한 얘기가 쭉 써있고 오늘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금방 얘기한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거는 1번 이거 안 풀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면서 복습 겸 공식을 외울 겸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1번 여기서 안 지워도 괜찮지? 이쪽에서 할게.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저 겹쳤네. 5분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리고서 36명 이미 추출할 때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18분 이상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렇군. 넌 어쩐 일로 여기 앉았어? 오기는 어디 갔어? 그래. 행복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는 사실 별로 고민 안 할 테지만 그래도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평균하고 표준편차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냐면 이 평균과 표준편차는 모집단의 상황을 설명해 준 거야? 표본의 상황을 설명해 준 거야? 네, 그거를 구분을 사실은 하셔야 돼요. 나중에 뒤에 이 얘기가 좀 섞여서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얘는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뭐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x는 따른다. 정규분포를 평균이 얼마? 20분. 그 다음 표준편차 5분. 제곱이니까 5의 제곱 이렇게 쓸 거지. 그럼 이 x는 지금 선생님이 뭘 x로 나타낸 거지? 등교. 학생? 시간. 뭐가 주인공 주어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등교 시간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몇 명을 이미 추출하고 있다? 36명을 이미 추출하고 있을 때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그 이미 추출할 때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18분 이상. 그러니까 뭔가가 18분 이상일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여기에 들어갈 것은? 뭐 얘기하는 거야? 그치, x바가 지금 이렇게 18분 이상이 되는 것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걸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가지고 z로 표준화를 시킬 거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그런데 뭐 굳이 쓰면 x바는 따른다. 정규분포를. 그러면 정규분포 표현할 때 평균과 표준편차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근데 이 평균은 누구랑 일치하겠어?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해. 20. 왜? x바의 평균이니까. 금방 여기 했지. 모집 x바의 평균. 이거랑 똑같다.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5를 그냥 끌어다 쓰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쵸? 우리는 지금 추출을 한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쓸 거야, 얘들아. 알겠지? 루트 n분의 이거 루트 n이니까 뭐예요? 루트 선생님이 36선생 쓸게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누구야? 이것의 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6분의 5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는 표준화를 할 수가 있다. 18에서 누구를 빼는 것이다? 그치, 20을 빼는 것이다. 이거 써놨으니까. 그리고 밑에 시그마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얘가 들어오는 거지. 선생님은 요거 계산하다가 하시는데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일부러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다 쓴 거야, 알겠지? 여러분도 실수가 많은 친구는 한 번 쓰시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위에다 적어주세요. 이거 그럼 계산하면 얼마? 6분의 5의 제곱이겠다, 그지?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계산을 하기는 해야 돼. 위에가 마이너스 2지, 그지? 네. 그리고 6분의 5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5분의 1. 마이너스 12. 그럼 그게 얼마인데? 그렇지, 마이너스 2.4. 얘가 마이너스 2.4. 그럼 그것보다 크다네? 자, 그러면 옆에다가 우리 뭐 한다? 표준정규분포 곡선 그린다. 0. 마이너스 2.4면 왼쪽에 있겠다. 굉장히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것보다 크거나 같다야. 어디 색칠하는 거야? 이 넓은 곳을 다 색칠하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요 사이에 있는 이만큼의 넓이만 구할 수 있으니 거기에다가 0.5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값을 찾아와야 돼. 얼마예요? 0.4, 9, 1, 8.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0.5를 더하니까 0.9918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예제 문제 여기 풀어봤고요. 그 밑에 거의 동일하게 문제 1번도 있을 거예요. 1번인가? 문제 5번. 이번에는 문제 5번. 선생님이 칠판 지우기가 싫어서 자꾸 아껴 써서 그러는데 저 구석에서 문제 풀어도 되겠니 혹시? 이렇게는 지워줄게. 칠판 넘기는 것도 힘들어. 어깨 아파.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의 평균은 18, 표준편차 4,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탑승객 중에서 16명 이미 추출, 짐의 평균 무게가 17 이상 20 이하의 확률. 그러니까 같은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맨 처음에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18에
자 여기 뭐라고 써야 돼? 4의 제곱이 알겠지? 근데 막 4의 제곱 안 쓰고 2제곱 쓰고 막 희한하게 쓰는 애들 되게 많아서 한 번 더 언급. 자 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x가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해준 18의 4라고 하는 이 값들은 모집단의 상황을 설명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무게, 진무게. 진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따르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싶냐면 16명 임의 추출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N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6 이렇게 됐을 때 그 짐의 평균 무게가 17 이상 20 이하일 확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 안에 들어와야 될 게 뭐라고? 그렇지. 짐의 평균. 그렇게 16명 골라서 나온 그 짐의 평균. 이렇게 사이에 들어올 확률. 그럼 나는 얘를 마찬가지로 Z값 표준화를 시켜줘야 하니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X바는 따른다. 정규분포를. 자, 평균은 누구를 따라요? 네, 모평균의 평균 그대로. 모평균 그대로 갖고 오면 되고 모평균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 자, 여기는 뭘 갖고 와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누구예요? 4. 그것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야, 얘 좀 이쁘다? 얼마냐? 1이네. 좋네. 그러면 사실 이거 원래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그치? 1분의 여기 어떻게 돼요? 17 마이너스 18. 얘는 20 마이너스 18.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 표준 정규분포 표현을 이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겠구나. 가운데는 0이구나.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왼쪽 체크된 부분하고 오른쪽 별 쳐있는 부분하고 각각 구해야 되는 거죠? 네. 왼쪽에 있는 0부터 1까지는 0.33, 13.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0.477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을 뒤에서부터 잘 합쳐주면 5, 8, 1, 9? 9일 8억 맞아요? 네, 이렇게 8일 8억. 아, 난 이거 맨날 덧셈 못하냐. 8일 8억. 이거 다른 반에서 똑같이 한번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 지난 시간에 아까 설명하면서 슬쩍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느껴야 된다 그랬어. 어떤 거냐면 아니 선생님 저는요 표본을 그러니까 추출을 해서 표본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 표본 조사가 필요한 이유. 그치?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모집단의 상태를 알기 어려우니 그걸 못하니까 표본을 구했던 건데 지금 문제를 보면 얼마나 웃겨? 모집단의 상황을 다 알고 시작하지. 네. 그치? 선생님 이거 뭐하러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이거 왜 그런 거야? 지금 배우는 방향이 그런 거야. 이쪽 방향으로 가야 거꾸로 오는 게 가능해서 이쪽 방향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야. 모집단을 알고 있을 때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는 어디로 가냐?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아까는 모집단에서 표본으로 추출을 했으면 이제는 거꾸로 추정이라는 걸 하는 거죠. 표본의 상태를 보고 아 모집단은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추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기깔난 걸 하나 얘기해 볼게. 잘 들어. 알겠지? 이렇게 잘 들어보고 선생님하고 아는 척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자, 선생님이 지금 진짜 맞는 말 100% 맞는 말 할 거니까 너네가 선생님 딱 얘기하면 와 하고 생각이 들 거야. 알겠지? 잘 들어봐. 100% 맞는 말 한 대 맞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자, 100% 맞는 말 잘 들어. 우리 학교 고3 학생들의 평균 키는 좀 고민해야 돼. 10cm 이상 350cm 이하다. 맞는 말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100% 맞는 말을 드디어 찾아냈어. 그러고 선생님이 저기 옆에 학교 가가지고 전문에서 또 이거 소리 지르면 선생님하고 아는 척 한다 안 한다? 또 안 해? 아씨 또 안 할 거야? 왜 안 해? 그치? 선생님 좀 모자라 보이지? 그치? 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디 젖 보러 갔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네 관상을 보니
아유 300살은 못 넘기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 지금. 그지?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범위를 쫙 늘려버리니까 그래 맞는 말은 맞는데 쓸모는 없는 말이 돼버렸지. 네. 그치 이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 아 내가 애들한테 비웃음을 산 게 좀 쪽팔려. 선생님 고민을 했어. 그래서 이번에 진짜 맞춰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아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는 얼마나 할까? 좀 내가 키워줄게. 175.343에서 175.343에서 175.344 사이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잊어버릴까봐 썼어. 너무 숫자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은 어때? 약간 혹해? 아 혹해. 아까보다 혹해?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 네. 근데 지금 약간 확률이 어느 쪽이 더 큰 것 같아.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물론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요 사이 딱 맞출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이게 맞는 게 대박인 거지.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선생님은 허언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네. 아까처럼 얘기하고 다니면 맞는 말은 맞는데 쟤는 좀 모자라 보여. 약간 요 느낌이면 지금은 굉장히 예리한 척하지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신뢰도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처럼 100% 맞는 말을 하면 사실은 하기가 쉬워. 그런 말 너네도 한 100까지 만들 수 있을걸? 그치?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명,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 막 별거 다 만들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너무 범위가 넓으면 신뢰도는 올라가긴 해. 그치? 근데 쓸모는 없는 말이래. 근데 이거를 범위를 확 줄이면 되게 예리하고 맞으면 대박인 상황이 되기는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맞는 말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신뢰도, 적당한 어떤 구간이 필요한 거야. 길이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여러 학자들이 열심히 계산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굉장히 표준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 눈금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95% 신뢰 구간이라는 말과 99%라는 신뢰 구간이라는 이 표현을 가장 통상적으로 써요. 그럼 너네 궁금할 거야. 87%는 쓰면 안 돼요? 아니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보통 99나 95를 많이 쓰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95% 신뢰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95%. 자, 95%의 신뢰. 자, 우리 이거 어디서 오냐면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이거 있지. 이게 뭐냐면 표준정규 분포 곡선이 있지. 가운데가 0이야. 근데 95%라고 하는 이 범위 0.95라고 하는 넓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선생님 잘 모르는 값이어서 별이라고 하고 대칭되게 여기를 마별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 사이의 넓이가 95, 0.95가 나온다는 건 이 반절의 넓이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0.475. 0.475가 돼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하는 거야. 보통은 별값을 알면 이걸 가지고 151쪽에가 찾았잖아. 지금은 0.475에 해당하는 그 별값을 거꾸로 찾아오는 거야. 가서 한번 찾아볼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기는 해요. 선생님이 답은 알고 있기는 해. 그치? 475.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적도 있어. 얘들아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오는 숫자야. 이러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 뭐였죠 여러분? 1.96. 네. 1.96에 해당하는 게 0.475고요. 그게 양쪽으로 모이게 되면 합쳐서 0.95, 95%에 해당하는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그게 0.95라고 하는 이만큼의 확률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걸 거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자 어디까지 갈 거냐? 모평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표본으로 모집단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정확하게 얼바 이렇게 찍을 순 없어. 범위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95%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 지금 신뢰 구간.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증명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개해서 보여줄 거야. 알겠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이제 거꾸로야. 배운 것을 거꾸로. 우리 Z값은 표준화를 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얘를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우리 지금 표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z값 어떻게 구했겠어? 여기가 x바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여기 뭐가 어떻게 했을 거야? 그치 이거는 모평균하고 똑같아서 m을 뺐을 거야. 밑에 누가 있었을 거야? 루트 m분의 시그마가 있었을 거야. 그냥 시그마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1.96이 또 있죠. 그리고 그것의 넓이가 0.95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선생님 쓰기 귀찮으니까 이 속 알맹이만 쭉씩 전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뭐 하고 싶냐면 거꾸로 m 값만 가운데다 남기고 싶어요. m만 남길 거예요. m. 그러면 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분 뭐도 없어지고 x 바도 없어지면 좋겠지. 이런 거 없앨 때는 누구부터 없애야 돼? 분 뭐부터 없애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양쪽에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줘 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 이거 곱했을 때 양수가 양수예요. n값도 양수, 시그마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수예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누구만 남기고 싶다? n만 남기고 싶어. 이번에는 누구를 없애버린다? x바. 그럼 x바를 어떻게 한다? 빼준다. x바에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여기는 가운데 마이너스 n만 남아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x바에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달리는 거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분필이 다 시원찮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나 m만 남기고 싶어. 이번엔 누가 없어져야 돼?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는 곱하면서 여러분 원래 부등호가 뒤집혀야 되지. 근데 안 뒤집으려면 오른쪽 게 왼쪽 오고 왼쪽 게 오른쪽으로 가면 돼. 그러면 이제 m만 남기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x바 얘가 와.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와요. 얘가 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평균 m은요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95%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95% 신뢰 구간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이 x바에 표본 평균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어떤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이 범위 안에 실제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x바가 뽑힐 때마다 바뀌어서 나올 거잖아. 그지? 구간이 계속 계산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럼 그런 계산을 100번 하면 그 중에 몇 번은 95번은 그 가운데 진짜 평균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평균 m의 95%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우리 교과서 116쪽이랑 117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보면 얘도 어디서 시작해요? 95%를 만들기 위해서 z값을 시작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식을 변형하면 모평균이 여기 범위에 포함된 확률이 0.95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얘를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말하는 어떤 범위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이따 하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되게 크게 써 있어요. 저 범위 안에 실제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95%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 우리 그 식 안에 x바가 있었잖아. 그치? 여기에 특정한 어떤 값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럼 그때마다 어떤 구간들이 이렇게 나와. 구간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때마다 달라. 근데 실제로 평균은 여기 m이라고 하는 값이잖아. 얘가 이렇게. 얘는 지금 범위 안에 들어오죠.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오죠. 그렇죠? 얘는 근데 어때? 안 들어오지.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 100번 중에 몇 번? 5번은 안 들어와. 나머지는 이렇게 다 들어온다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이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방금 한 거는 95% 신뢰 구간이고 우리 교과서에서 살짝 지금 선생님이 지나쳤는데 아까 선생님이 기준으로 95% 말고 몇 퍼짜리를 있다 그랬어? 99%도 있다 그랬죠? 99%는요 딱 하나의 숫자만 바뀌면 되죠. 자, 어디에서 바뀌어야 돼요? 99가 되려면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하트인데 마하트에서 하트까지 요건데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99%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0.5 0.4 9 5
실제로는 여기서 안 뜯어요. 1에 해당하는 값으로 갑니다. 딱 맞는 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2.58입니다. 2.58. 그러니까 어디가 바뀌냐면 이 숫자들이 2.58로만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2.58에서 2.58까지다. 그러면 마지막 식에서는 어느 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2.58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58인 거죠. 이 숫자만 바뀌면 이거는 99% 신뢰 구간을 얘기합니다. 아까 위에 있는 깜장색은 95%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번 이렇게 다 식을 전개해서 이 식을 찾아낼까? 아니요.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기억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웃기게도 이거를 전개할 수 있는 애는 이걸 미리 외웠어. 근데 이걸 못 외우는 애는 전개도 힘들어. 어차피 못하거든. 그러니까 잘 외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 파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숫자 넣어서 문제 풀어야 돼. 추천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도 가능할 정도로 공식을 잘 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살짝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 95%보다는 99%가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있지, 그치? 네. 그럼 너네 그것도 알 수 있어. 95%하고 99%하고 신뢰 구간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실제로 아까 선생님이 맞는 말 하려고 그러면 이 범위가 어떻게 돼? 확 커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는 사실 솔직히 너무 오버했고 어떻게 10cm 이상 350cm 이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히 커. 우리 학교 평균 키는 150 이상 200이야. 200도 너무 갔나? 그지? 180은 절대 안 될 것 같으니까 150 이상, 160 이상, 180 이렇게 해도 돼. 범위가 어쨌든 줄었지만 어쨌든 실제로 95%는 난 훨씬 적을 거예요. 좁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99%랑 99% 비교했을 때 여러분 누가 더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게요? 네, 얘가. 왜요? 곱하는 수 자체가 2.58로 더 커요. 그래서 좀 더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X바가 똑같다고 하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들이 그런 얘기들이다. 그래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식이 빵 하고 나와 있지? 여러분들은 저 공식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하고 이제 우리는 저걸 가지고 뭐 하러 간다? 신뢰 구간을 열심히 구하러 간다. 신뢰 구간을 구한다는 건 저 공식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근데 너네 오늘 왜 이렇게 다 자? 5교시 뭐, 지금이 5교시라? 그만 자. 너 몸 펴. 다들 자는 게 당연해지면 안 된다니까. 스트레칭을 좀 하세요. 너무 힘들어. 안 잤어. 안 좋았다고. 잤어. 네? 네, 저 안 좋았어요. 웃기지 마. 잤어. 그래, 안 졸았어. 잤어. 네? 너 둘 중에 뭐 할래? 종고 할래? 장고 할래? 중과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뭐가 달라? 난 늘 궁금하고. 야, 종거랑 장거랑 뭐가 달라?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남는 좋은 게 졸겠다는 의지 말고 뭐가 있어? 공부를 들으겠다. 뭘 듣겠다? 졸았잖아. 듣고 싶은데 몸이 어쩔 수 없는. 아유, 신체 탓을 하겠다. 선택적인 거네. 그래서 여기 진짜 되게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위에다가 식 하나 딱 써놓고 시작하세요. 그럼 이제 안전하게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95% 신뢰 구간 어떻게 식이 생겼더라? 맨 처음 뭘로 시작해? X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 자,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 95%로 추정하라고 했는데 저 숫자 값을 안 알려줬죠, 그쵸? 저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 숫자는 1.96이나 2.58. 자, 그런데 아주 또 가끔 선생님이 계산을 좀 편안하게 하라고 95%에 해당하는 그 숫자 값이 다르다는 걸 여기다가 단 이래가지고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거 믿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외우고 간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된다? 루트 M분의 시그마.
2, 3, n, 2야. 그 다음 어떻게 돼? 여기는 x바에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실은 부호만 다르고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렇다. 자, 그럼 이제 갖다가 집어넣어보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아예 표시할까? 25명을 이미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뭘 알려준 거야? n 값이 25다. 이걸 알려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읽어야 돼. 얘들아, 이미 추출해서 하루 운동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42분이었다라고 했어. 이거 누구의 평균이야? 뭐 평균이야? 현성 저거 뭐야? 42분.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야. 저게 뭐 평균일 리가 없어. 왜? 지금 그거 몰라가지고 추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저거 그럼 누구 평균이야? 네, 내가 지금 25명 골라서 걔네들 평균 낸 게 지금 저기 딱 하나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X바가 지금 42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공식 유도할 때는 X바가 대문자였는데 이거는 그냥 대표성을 띄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저기 어떤 값들이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소문자 써가지고 이렇게 식을 썼습니다. 어떤 애들이 들어갈 거란 뜻이야. 지금도 42분이 들어갈 거야. 그랬을 때 M 값을 95%로 추정하시오. 자, X바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는다? 41을 든다. 1.96의 루트. 자, 루트 N분의 이게 뭐요? 루트 N. 루트 25. 야, 선생님이 문제를 한 줄 날렸어. 위에 한 줄 더 있었어. 모평균이 M, 모표준 숫자가 10. 그것만 알면 되죠. 시그마가 10. 써놓으면 돼.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M. 여기는 마찬가지로 42 마이너스 1.96, 아니 플러스 1.96에 루트 25에 1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야 되냐? 네, 하셔야 돼요. 소수점 3자리 이상까지도 계산 나옵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범위를 만들어 준 것이 신뢰도 95%로 추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짜잔. 아닌데? 아? 아니야, 아직 멀었어. 빨리 해야 돼. 자, 문제 1번. 동일한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저 공식 그대로 써도 되겠다. 그지? 지우개는 시간 딱 꺼놓고 어디 갔네. 빠밤. 이번에는 자, 근데 지금 위에서 볼게 모평균 몰라 M 목표준 편차 0.2야. 0.2는 뭐냐면 시그마라고 하는 게 0.2야. 각각이 숫자가 어떤 기호를 나타내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6개 이미 추출이래. 그럼 얘가 뭐가 지금 36이라는 뜻이야? 네. 그렇지. 그리고 측정했다. 평균이 107. 여기서 갑자기 평균이라고 나왔지? 네. 이거는 M 값의 평균이 아니야. 그치? 이거 누구야? 네, 36개 지금 뽑은 것의 표본 평균인 거죠. X바예요. 그리고 그때 M을 99% 추정.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써놓은 저 공식에서 어디만 달라지면 된다? 네, 1.96이 뭘로만 바뀌고? 2.58. 그렇지, 2.58로 바뀌면 된다. 2.58. 2.58. 그래서 여기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X바에 누가 들어간다? 100.7 마이너스 2.58. 와우, 루트에 루트 36, 6이네 6. 그리고 시그마가 안 예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00.7 더하기 2.58에 곱하기 6분의 0.2 쓰셔도 되죠. 네. 이렇게 돼요.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은 3분의 0.1. 그럼 0.1을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지. 그럼 0.258을 그치, 3으로 나누는 거야. 네. 그러면 3, 8에 24. 그러니까 0.08, 24, 6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계산한 게 0.086.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 더해주고 한 번은 여기서 빼주고. 뺄 때 받아내림 잘 내려와야 돼.
네. 알았지? 거의 산수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99%의 범위를 추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또 미스테리한 점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어떤 점이 또 미스테리해야 돼요? 봐봐. 내가 지금 뭘 골라가지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냐면 모평균을 몰라. 그러니까 모집단의 상태를 모르는 거지, 그지? 네. 근데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모집단의 평균은 모르지만 뭘 아는 상태로 막 가버렸어 지금. 표준 편차는 알고 시작했지. 아까 시그마가 이거라고 여기 얘기했잖아. 그렇지? 이거 되게 웃기는 거야.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있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럼 이거 지금 모집도 안 하는데 비밀로 하는 거야 나한테? 뭐 이런 생각 들잖아.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가 이 황금어 통계에서 통계 나오니 하나씩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면 하나씩 해답을 줘.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겠니? 지금 그 얘기야. 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근데 항상 저게 맞느냐? 충분히 크면. 여기도 뭐예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표준 편차가 누구랑 다름이 없다라고 했냐면 이거 보여? 네, 표본 표준 편차. 이 기억나? 선생님이 이거 지금은 잘 안 쓰는데 뒤에 한번 얘기 나올 거야 하면서 이거 어디 갔냐? 오늘 다 지웠냐? 저기 있나? 아 저기 있다. 선생님이 요거 할 때 어디 갔어? 지웠어. 아 또 여긴 지웠어? 예. 이상한 사람이야.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S랑 S제곱 얘기하면서 그지? 아 지금은 안 쓰지만 뒤에 잠깐 나와. 여기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예요? 애들이 그 얘기를 앞에서 안 하고 넘어오잖아. 그러면 진짜 S가 뭐예요? 물어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표본을 하나 지금 뭔가 이렇게 이게 뭐지? 뽑는 거? 추출을 했을 때 표본 평균도 나오고 표본 표준 편차도 나오잖아. 거기에 나오는 표본 표준 편차 알겠지? 이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은 다른 거야. 알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갖다 집어넣어. S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술형 내면은 표본 표준 편차는 다 시그마라고 써놔. 선생님은 늘 고민해. 이거 틀렸다고 해야 되나? 맞았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도 되지 뭘. 각각이 뜻하는 말을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문제에다 쓸까? 그러면 반드시 써야 할까? 어차피 여기도 뭐 할 거니까 식만 쓰고 선생님 계산 안 할 거니까 여기까지 할 거야. 자 볼게. 어떻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몰라. 어떤 상황을 몰라? 모집단에 대한 걸 몰라. 그냥 뭐만 아냐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뭘 몰라? 모 평균도 모르고 모 표준 편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휴대전화 64대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 거다? N,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걔를 조사했더니 그 뽑은 애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자 여기 기호로 나타낼까? 평균 뭐가 지금 8이라는 거야? 무엇이 8이야? 여기다 M 쓰면 돼 안 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 바가 8. 자 그 다음에 뭐가 1이야? S. 뭐가 1이야? S가 1일 거야. S가. 그리고는 모평균을 95%로 추정. 그럼 M 우리는 알아. 여기가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은 얼마야? 루트 64에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아니고 누구야? S. 이게. 앞에 누구 있어야 돼? 8. 한 번은 8 더하기 1.96의 루트 n 64분의 시그마 대신 누구? S. 이렇게. 얘를 계산한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을 몰라도 그냥 갖다가 하나씩 숫자 있는 거 집어넣으면 그냥 답은 나오긴 하거든. 그지? 근데 이제 서술형 쓰라 그러면 진짜 5万가지 기호가 다 나와. 선생님 환장하면.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요 밑에 거 하면은 아마 끝날걸? 맞아요. 그지? 단원이 끝나.